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하반기 시장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오늘 날짜 8월 2일인데 8월부터는 좀 반등 나올겠거니 했더니 오늘 또 쭉 빼버리네요. 외국인들 좀 사는데 기관으로 왜 파는 거죠? 하여튼 네. 정말 지금 오림무중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뭔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글로벌 회사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 회사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비 업체들 코멘트를 한번 보겠어요.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랩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코멘트를 했는지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ASML은요, 현재는 이제 공급망 때문에 SCM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장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25년까지 EUV용 장비를 100여대 확보하겠다. 그리고 하이 NA 쪽은 20대. 지금이 한 45대 정도 수준의 캐파밖에 안 되죠, 연간. 이걸 2배 이상, 25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자기들 한 땀 한 땀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DUV는 600대 이상 캐파를 확보하겠다.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만큼 지금 수요가 넘친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기존 계획 대비해서 57% 그리고 60% 상향 조정한 겁니다. EUV 쪽은 57%, 그리고 DUV 쪽은 60% 상향 조정한 수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향후 수요는 굉장히 좋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노광기업 ASML이 보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인 겁니다. 자,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 1위 업체입니다. 1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요. 반도체 장비가 한 90개,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한 10개, 이 정도의 품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한 장비는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많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비를 하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ASML인데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TSMC가 장비를 구매하면요, 자기 장비 구매액의 18%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으로 갑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TSMC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장비 매출 비중의 31%가 ASML이고요. 18%가 A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파운드리 쪽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하고 로직 쪽에 65% 매출 비중이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한 35% 정도 됩니다. 35%인데 디램이 21%, 그리고 랜드가 14% 이렇게 차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드도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업황이 좋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코멘트인 거고요. 랩리서치 같은 경우 글로벌 시가 1위 업체입니다. 시가, 특히나 이제 낸드 쪽은 압도적인, 낸드가 시가를 강하게 써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 TSMC 장비 구매 10%입니다. 1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비중 높은 건 ASML, AMAT, 랩리서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0%도 적은 비중은 아니죠. 만약에 TSMC가 8조 투자한다 그러면 8천억은 랩리서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운드리하고 로직이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게 한 34% 비중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66%.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랩리서치가 조금 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하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좀 안정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건 같아요. 지금 SMIC 같은 경우
기존에 14나노까지밖에 못한다. 그리고 14나노가 아주 일부 공정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7나노 양산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컬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 결국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 TSMC 7나노 1세대 기술하고 거의 동일하다 라는 게 현재 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TSMC 인력들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TSMC에서 장상이라는 사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량멍숭 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 두 분 다 굉장히 TSMC에서 고위직이었고, 장상이라는 분은 핀패스 개발을 굉장히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삼성에도 일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부사장으로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 기술 쪽이 많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이분이 이제 부회장으로 오니까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결국 TSMC 7나노 쪽으로 이제 기술이 거의 SMIC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게 그러면 TSMC 7나노 1세대는요 QPT 공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DUV를 장비를 가지고요 더블 패터닝 다음에 쿼드러플 패터닝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아마 암코어텍스가 IP 아키텍처 지원이 안 되면 리스크5라고도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유닉스처럼 오픈소스처럼 지금 막 리스크5 같은 경우는 사이5라는 회사가 이제 이쪽 리스크5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암코어에 대체할 수 있는 이제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스크5를 땡겨 오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QPT 가지고 했는데, 자, 이게 그럼 상업성은 있냐? 네, 상업성은 외부에다 팔 수는 없겠죠. 네. 아마 이게 상업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빌라 건물을 짓는데 대리석 기둥을 박은 거 약간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시장 경제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자본을 태우기 때문에 자본이 거의 무한미네랄처럼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게 상업화가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걸 대중화해서 팔 수 있을까? 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 반도체 굵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상업성이 없어도 일단은 기술을 밀고 가겠다. 정부가 뒷배를 대주겠다. 계속해서 이제 뭔가 나오는 거죠. YMTC가 192단을 이거는 하이브리드 공정을 적용한 거고, SMIC는 7나노 이거는 QPT 가지고 쥐어짜서, 그죠? 리스크5를 적용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화물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라갈륨, 그리고 SiC. 이런 쪽은 IP부터 공정 장비부터 소재까지 다 무조건 가져와.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고급 세정 쪽은 제우스,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은 넥스틴, 그리고 증착 쪽은 ALD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공정 쪽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대체 안 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인프라 장비 쪽, GST,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이제 스크러버, 칠러,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절이죠. 치포 동맹에 아마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어쨌든 가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생길 겁니다. 반대급부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요,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외교부 공무원들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향후 20년, 30년에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지금 로비스트도 많이 고용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정계를 대상으로 또 로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쪽 다 돌맞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참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저런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의 주가도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어떤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그죠? 잘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물 좀 그만 타자. 정말 아이디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익한 영상 매우 감사합니다. 전 DB하이텍 주주인데 중국이 PMIC, DDI 등의 아날로그 반도체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린다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DB하이텍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신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파운드리예요. 8인치 파운드리가요. 거의 한 20년 동안 제대로 돈을 못 벌었어요. 정말 돈 먹는 하마였거든요. 이 그룹에서. 근데 이거를 지난 한 1, 2년 동안 다 땡긴 거예요. 이익을 다 땡긴 거죠. 대표적인 게 MCU, 그죠? 차량 반도체 같은 것들이 지금 쇼티지가 나니까 차량 반도체 쇼티지 나니까 DDI 쪽이나 뭐 PMIC나 이런 쪽이 같이 영향을 받았죠.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지도 않게 터졌는데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MCU 주문량을 확 줄인 거죠. 예상 주문량을 확 줄인 거죠. 예상 주문량을 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피니언이나 ST마이크로나 NXP나 이런 차량 반도체 업체들은 IDM인데 IDM이라는 건 설계하고 공정을 같이 하는데 팹라이트를 한 거예요. 팹라이트를 했다는 건요. 돈 되는 거, 물량 많은 거는 지들이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낮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회사한테 외주를 준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TSMC겠죠. TSMC, UMC 이런 회사들이 많이 했는데 갑자기 쇼티지가 난 거예요. 쇼티지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익을 뽑아냈는데 자, 여기 중국 쪽이 이제는 28나노 31개 팹을 만들죠. 그리고 요즘에 다시 이게 수급이 풀리면서 쇼티지가 좀 풀리면서 공급이 좀 원활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100% 팹이 꽉 차 있다가 이제는 한 95%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피크아웃은 한 것 같다. 실적이나 업황 면에서는 피크아웃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쪽의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공급을 또 확 늘리죠. 지금 아마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급 과잉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8인치 파운드리인데 여기는 12인치 파운드리죠. 12인치 파운드리고 여기는 나노가 60나노, 뭐 70나노 이런 게 메인이면 28나노 메인이면 그죠? 물론 모든 반도체가 이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DB하이텍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화합물 반도체나 특화된 공정들, 공정 개발을 필요한 겁니다. 특수한 용도에서 특화된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하이볼티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꽃놀이패를 즐기던 상황은 이제 조금 낮게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핫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